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5월 31일까지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리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43개 대학에 대한 총정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초에 했던 내용과 한 50% 정도는 겹쳐지긴 하는데요. 수시 모집 요강에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의 내용은 확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리논술 총정리 1부, 2부 해서 8부까지 있고 약수령대학 한 장으로 정리한 수리논술 전형의 시험 날짜까지 있는데 오늘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약수령이나 의치한약수의 계열을 제외한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약수령 따로, 의치한약수 따로 설명을 드려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수리논술 총정리 1부는 수리논술 실시대학과 수리논술 준비는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2025학년도의 수리논술 대학은 약수령 대학이 대폭 늘어나서 43개 대학이 시험을 봅니다. 제가 분류를 네임밸류와 난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능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봤고요. 최상위권 위에는 의치한약수가 있는데 그건 오늘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수능 전에는 연대, 시립대, 홍익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약수령대학으로는 서경, 상명, 을지대가 있고요. 수능 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은 고려대가 이번에 처음 참가를 했고 한양, 서강, 성균이 원래 경쟁률이 가장 높은 탑3죠. 그리고 상위권에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위권에 숭실, 광운, 세종, 당국, 서울과기대, 부산대, 경북대, 아주대, 인하대가 있고요. 중하위권에는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덕성, 동덕, 연대미래, 경기대가 있고 나머지 약수령 대학이 무려 13개의 대학이나 이번에 논술고사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계열은 총 16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의학과가 가톨릭, 경북, 경희, 부산, 성균, 아주, 연대미래, 인하, 중앙, 가천대에서 10개 대학이고요. 가천대가 갑자기 수시 모집 요강에서 의학과 학생을 40명 논술로 선발한다고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치의회가 연세대, 경북대, 경희대가 있고요. 한의회는 경희대, 부산대가 있고 수의회는 경북대, 건국대가 있고요. 약학은 수능 전에 연세대, 카톨릭, 경희, 부산, 성균, 중앙, 이화여대, 고대, 세종, 동국대까지는 예년에 실시했던 대학인데 올해 숙명여대와 아주대까지 약학과가 논술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이하의 의치한약수의 계열은 따로 별도의 지면에서 한 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수리논술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수능 전 논술대학은 성신여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연대,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 등이 있잖아요. 연세대 기준으로 지금 4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홍대나 시립대 기준으로는 3개월 반 정도 남았고요.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하고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직후부터 홍대, 시립대, 카톨릭대, 연대 정도는 파이널 강좌가 저희 학원엔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직후나 그 전후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나 서울시립대는 수능 직후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성적 통지를 한 다음에 12월 13일쯤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 전에 합격자 발표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능 후에 대학은 논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고 9월에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대학을 이제 정해서 원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이 이후에는 10월 중순 정도까지 논술 공부를 하고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한 수능 시험에 총력을 다하시고 수능이 끝나는 날 목요일 날 끝나죠. 그러면 금요일부터 대학별 논술 준비를 합니다. 수능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하루 시험 공부를 하고 서강대나 경희대 일부 학과 그리고 고려대 등의 주요 대학의 건국대까지도요. 주요 대학의 논술 시험이 실제로 바로 이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성적을 통지받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먼저 보통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리논술 합격자 발표까지의 플랜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시고 지원대학을 결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논술 총정리 2부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수리논술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제할 거야 라고 공고한 내용들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출제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경향성을 부드럽게 이어가지만 연속적인 느낌으로 이어가지만 또 어떤 대학들은 갑자기 파격적인 변화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경향성만 그대로 쫓을 게 아니라 그 경향성을 고려하되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 전범위 대학은 연대, 고대, 한양, 서강, 중앙, 경희, 시립2와 건국, 동국, 홍익대인데요. 실제로에 출제되는 그런 빈출 가능성을 보면 연세대는 어디를 낼 줄 모르고 불규칙합니다. 고려대는 올해 오랜만에 실시한 첫 해인데요. 미적분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할 것 같고 한양대도 조금 불규칙해요. 근데 요즘에는 기하나 확통 문제를 꼭 넣는 경향이 있고 서강대는 기하는 최근에 3개년 정도는 내지 않았고요. 중앙대는 난도는 낮지만 미적 기하 확통을 역시 고르게 내는 대학, 경희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하 확통을 냈지만 올해는 미적을 조금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고 시립대도 미적 기하 확통을 고르게 출제하면서 난도도 꽤 높습니다. 이화여대는 기하나 확통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약한 기호 정도로 출제하고요. 건국대는 기하를 잘 안 냅니다. 동국대, 홍익대는 재시문 기반 위주의 대학인데요. 어디를 낼지를 모르는데 기하 확통은 낸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산대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하고 기하를 꽤 어렵게 내는 대학이고요. 광운대는 기하를 뺀 확통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통 문제를 약하게나마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꽤 많은 대학이 수학 1, 2의 미적분 위주로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험을 받고 확통이 출제 범위에 있다가 올해 삭제됐고요. 카톨릭대 자연계열은 원래 수학 1, 2만 범위였다가 이번에 미적분이 추가됐으니까 미적분은 내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리고 수학 1, 2까지만 범위인 대학이 항공대 2학계열, 덕성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KU 자율전공은 이번에 신설한 전형이고요. 경기대도 이번에 신설했고 여기서 단연 눈길을 끄는 대학은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는 수학 1, 2를 출제하지만 그냥 우리 수능적인 범위 내에 있는 평이한 그런 소재들을 내는 게 아니라 추론 형식의 논술의 느낌이 강한 그리고 난도도 꽤 높은 그런 문제를 출제하니까 수학 한 2등급 중후반 정도의 학생이 나 수학 1, 2 잘해 성대 한번 써볼게 이건 약간 오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약수령 대학이어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서울여대는 수학 논술이 아닌 과학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이에요. 성균관대는 원래 수학 1, 2 위주로 출제를 했지만 이번 수시 모집 요강에서 공식화했고요. 카톨릭대는 미적분을 추가했고 동덕여대는 확통을 뺐다고 했죠. 건국대 KU 자율전공은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인데 수학 한 문제 안에서 2-1, 2-2, 2-3 이렇게 해서 중문항이 3개 있으니까 수학은 사실상 4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경북대는 교과 통합형이라고 해서 보통 통합과학 수준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고요. 고대 세종은 약수령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높고 미적분까지 출제하니까 약수령 대학이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대학들이 작년에 실제로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제가 모든 대학들의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봤는데요. 모든 대학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연대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4, 4, 4, 5, 4개 있는 건 문항수고요. 그리고 숫자가 5라는 것은 난도가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 정도의 문항을 3개, 5점짜리 정도를 하나 냈다라는 거고 미적 2개, 확통 4개, 기하 2개 이렇게 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대가 올해도 그렇게 낼 거다?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수학2를 내는 적도 많습니다. 고려대는 오랜만에 신설한 대학인데요. 예전에 2018학년도쯤까지 출제를 했을 때 보면은 수능의 범주 안에서 열심히 계산하는 그런 심화형 문제를 많이 출제됐습니다. 연대는 수능의 과정을 벗어난 느낌의 문제들을 출제한다면 고려대는 수능 범위 안에서 수학적이면서도 계산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한양대는 수학2 미적 확통 기하까지 출제를 하고 한양대는 시험지가 무려 3개나 있어서 이렇게 숫자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미적분 위주로 출제하면서 확통도 까다롭게 구석구석까지 출제하고 기하도 강하게 내는 대학이에요. 성균관대는 수학, 수학원, 수학2 위주로 출제를 하면서 최근에 난도가 꽤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서강대는 수2 미적 확통인데 거의 서강대는 기하를 잘 내지 않는 최근에 4, 5개년 정도의 범주 안에서는 기하를 거의 내지 않는 대학이고, 중앙대는 4문제를 출제하는데요. 미적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하는 게 거의 고정됐습니다. 중앙대 시험 준비하면서 확통과 기하를 안 낼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경희대도 미적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하면서 난도는 중앙대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느낌 정도고요. 시립대는 미적 확통 기하까지 해서 수학2까지 해서 4문제를 출제하고 고르게 출제를 하면서 난도도 은근하게 있는 대학입니다. 이화여대는 기하 확통은 거의 내지 않고 보통은 수학원의 증명 같은 문제도 많이 출제하는데 이번에는 고1 과정과 미적분에서 주로 냈고 제시문 없이 수학적 상황을 해석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건국대는 기하까지 범위인데 기하는 잘 안 내고요. 미적분에 단문항으로, 그러니까 제시문 거의 없고 소문항 거의 없는 4문제를 깔끔하게 출제하면서 확통은 좀 약한 수준으로 내고 주로 미적분에 도형 등과 같은 그런 개념을 상당히 강하게 내는 대학이고요. 동국대, 홍익대는 제시문 기반형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출제할지 모르는데 미적분과 기하는, 미적분 확통 기하는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좋겠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제시문이 매우 어렵고 긴 대학입니다. 숙명여대는 미적분까지 출제를 하면서 수2 미적분에서 다소 평이하게 제시문을 이해하는 형태로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아주대, 인하대는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데 아주대는 고1 과정도 꽤 많이 내고요. 주로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물어보면서 인하대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하면서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등의 수학 이론에 관한 증명도 가끔 끼워 넣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각 대학의 기출 분석을 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각 대학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하나씩 궁금하면 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한 방에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과기대는 골고루 출제를 하면서 난도가 꽤 낮아요. 반대로 합격점이 90점에 육박하는 대학이라는 거죠. 세종대는 세종대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하면서 꽤 난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단국대는 오로지 미적분만 내면서 거의 중앙대 이상급으로 출제를 하고요. 부산대는 수2 미적 기하까지 출제를 하면서 기하가 범위다 보니까 기하의 난도는 한양대랑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정말 어렵게 내더군요. 경북대는 미적분을 중심으로 출제하면서 기본적인 증명 문제도 끼어 있는 대학이고요. 항공대 공학계열은 서울과기대랑 비슷한 느낌으로 쉽게 출제하는 미적분 중심의 대학입니다. 항공대 이학계열은 카톨릭대와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를 하는 대학이면서 고1의 수학부터 해서 고르게 출제하는 대학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출제 단원에 대한 분석은 마치기로 하고, 이제 대학별로 수리노술 난도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대학의 문제를 풀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학은 이런 느낌, 저 대학은 저런 느낌이라고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추측하시면 안 되고, 이런 느낌 안에서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의논술 문제를, 올해 출제되는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서 경향성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래 분류를 할 때 수능과 완전 유사라는 건 수능적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내는 대학이라는 뜻이고, 정통 논술형은 문제를 읽고 새롭게 함수를 구간별로 정의하거나 수능에서는 전혀 출제하지 않는 단원이나 내신형 문제를 묻는 경우 주어진 조건이 까다로워서 미지의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얘기하는 거고, 소문항이 여러 개 있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정통 논술형의 문제라는 거고요. 제시문 의존형은 제시문이 상당히 길고 내용이 복잡해서 이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그런 문제들을 제시문 의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든 용어입니다. 논술 수능 희마형은 기본적으로는 논술의 유형을 따르면서 일부 소문항은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를 하는 이런 대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분류를 해 봤는데요.
최상위권의 연대는 정통 논술형이면서 추론형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을 해석해야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답안으로 쓸지가 매우 난처하고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고, 성균관대가 이런 느낌을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다른 점은 연대는 전범이고 성균관대는 수학 원투만 범위라는 거죠. 한양대는 논술 수능 희망형이니까 수능형 문제도 다수 출제하면서 논술의 형태도 따르는 이런 느낌이고요. 단국대가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있죠? 꽤 어려운 대학이어서 합격 컷이 매우 낮아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대학들은 대학의 네임밸류나 인지도에 비해서 난도가 매우 높은 대학들을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논술 대학을 고르거나 논술 지원을 할 때는 이 문제의 어려운 정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대학의 이름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국대가 매우 어려운 대학이라고 해서 단국대를 주저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서울과기대가 매우 쉬운 수준의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출제 범위나 난도에 따른 적정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0분 정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오늘 내용은 이거로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